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사랑에 빠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그토록 깊이, 거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끌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말 당신의 성격, 외모, 아니면 매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표면 아래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근 사랑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데는 두 가지 심오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무의식적 본질. 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사랑에 빠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그토록 깊이, 거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끌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말 당신의 성격, 외모, 아니면 매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표면 아래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자신이 존경하는 것이 자신 안에서 키워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존경심은 쉽게 의존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필요 때문에 당신에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바뀌거나 당신의 인간성이 상대방의 이상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매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위험입니다. 투사는 현실의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결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면 그 위에 세워진 사랑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조심스럽고 내성적이며 어쩌면 감정 노출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용감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거리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매료될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은 감탄을 넘어 공감입니다. 그 사람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언가, 오랜 세월 억압 속에 묻혀있던 잠재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강력한 무의식적 이미지를 깨운다. 투사의 메커니즘. 모든 순간적인 유대감 뒤에는 우리를 특정 사람에게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끌지 않는 정신의 구조, 즉 침묵의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융근 투사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매력은 실제하지만 그 이면의 진정한 힘은 무의식이 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특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되는 것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랑, 투사,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융의 매혹적인 생각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때문입니다. 낭만적인 매력을 형성하는 무의식의 힘을 깊이 파고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두 가지 심오한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 이유들은 피상적인 자질을 훨씬 뛰어넘어 인간 정신의 숨겨진 구조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마법 같은 우연 예고 없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게 있어 가장 갑작스러운 끌림조차도 더 깊은 질서, 즉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내적 논리에 따른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내면의 성장, 처리되지 않은 감정,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의해 형성된 보이지 않는 힘의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면에 숨겨진 이미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종종 억압되거나 부정되거나 무의식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면의 조각들과 공명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신비롭고 마법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랑, 투사,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융의 매혹적인 생각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때문입니다. 낭만적인 매력을 형성하는 무의식의 힘을 깊이 파고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두 가지 심오한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 이유들은 피상적인 자질을 훨씬 뛰어넘어 인간 정신의 숨겨진 구조를 반영합니다. 사랑의 무의식적 본질.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마법 같은 우연, 예고 없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게 있어 가장 갑작스러운 끌림조차도 더 깊은 질서, 즉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내적 논리에 따른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내면의 성장, 처리되지 않은 감정,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의해 형성된 보이지 않는 힘의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모든 순간적인 유대감 뒤에는 우리를 특정 사람에게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끌지 않는 정신의 구조, 즉 침묵의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윤근투사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투사의 메커니즘. 우리 각자는 내면에 숨겨진 이미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종종 억압되거나 부정되거나 무의식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면의 조각들과 공명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신비롭고 마법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평생 조심스럽고 내성적이며 어쩌면 감정 노출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용감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거리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매료될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은 감탄을 넘어 공감입니다. 그 사람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언가, 오랜 세월 억압 속에 묻혀있던 잠재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매력은 실제하지만 그 이면의 진정한 힘은 무의식이 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특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대표합니다. 단순히 반대되는 것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자신이 존경하는 것이 자신 안에서 키워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존경심은 쉽게 의존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필요 때문에 당신에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바뀌거나 당신의 인간성이 상대방의 이상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매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위험입니다. 투사는 현실의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결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면 그 위에 세워진 사랑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 강력한 무의식적 이미지를 깨운다. 윤근투사에 그치지 않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정신 깊숙이 존재하는 이성의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융에게 모든 남성은 자신 안에 무의식적인 여성적 이미지, 즉 아니마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여성은 자신 안에 무의식적인 남성적 이미지, 즉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작위적인 선호도나 문화적 역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초기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내면적 형상이며 문화, 신화, 인간 정신 자체에서 물려받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집단적 상징에 의해 형성된 내면적 형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원형들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식물처럼 변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딱 맞는 듯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매력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만났는데도 마치 영원히 알고 지낸 것처럼 깊은 친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 영혼의 인식 또는 어떤 고대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주적 소울메이트의 증거도 아닙니다. 정신이 자신의 내면적 설계가 다른 사람에게 반영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원형 투사의 문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투사된 내면의 이미지에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당신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상, 신성한 생각, 심리적 구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착하기 오래전에 쓰여진 투사의 캔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 즉 당신의 결점, 모순, 그리고 인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신성해 보였던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한때 완벽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복잡해 보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뒤따르며 환상은 진실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열정적인 관계가 행복으로 시작해서 혼란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호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원형적 투사, 즉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무의식적인 각본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영원히 원형에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사랑 투사가 종종 초래하는 고통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윤근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투사가 우리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모든 사람은 거울이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보아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숨겨진 잠재력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창의성을 일깨워주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불안감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같은 심리적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개성화 과정, 즉 온전해지는 여정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작위적인 선호도나 문화적 역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초기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내면적 형상이며 문화, 신화, 인간 정신 자체에서 물려받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집단적 상징에 의해 형성된 내면적 형상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투사된 내면의 이미지에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당신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상, 신성한 생각, 심리적 구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착하기 오래전에 쓰여진 투사의 캔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투사에 그치지 않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정신 깊숙이 존재하는 이성의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융에게 모든 남성은 자신 안에 무의식적인 여성적 이미지, 즉 아니마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여성은 자신 안에 무의식적인 남성적 이미지, 즉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적 만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원형들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식물처럼 변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딱 맞는 듯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매력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만났는데도 마치 영원히 알고 지낸 것처럼 깊은 친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근 이러한 만남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만남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 즉 당신의 결점, 모순, 그리고 인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신성해 보였던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한때 완벽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복잡해 보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뒤따르며 환상은 진실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실수라 할지라도 흉터가 남는 실수라 할지라도요. 특히 이런 실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면 당신에게서 마법 같은 무언가를 본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당신이 그들 내면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징이자 전환점이며 심리적인 초대입니다.
투사가 종종 초래하는 고통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융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투사가 우리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열정적인 관계가 행복으로 시작해서 혼란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호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원형적 투사, 즉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무의식적인 각본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영원히 원형에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사랑에 빠질까요? 당신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반영하거나 그들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랑은 사실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화하려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원형 투사의 문제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사랑, 운명 영혼의 인식 또는 어떤 고대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주적 소울메이트의 증거도 아닙니다. 정신이 자신의 내면적 설계가 다른 사람에게 반영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답, 의식과 성장. 누군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면 당신에게서 마법 같은 무언가를 본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당신이 그들 내면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징이자 전환점이며 심리적인 초대입니다. 동시적 만남. 융은 이러한 만남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만남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실수라 할지라도, 흉터가 남는 실수라 할지라도요. 특히 이런 실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답, 의식과 성장.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사랑에 빠질까요? 당신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반영하거나 그들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랑은 사실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화하려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 당신의 내면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다음 성장장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지 못하면 같은 유형에 끌리고 같은 관계를 반복하고 같은 환상을 좇는 등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에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이 당신이 아직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그 답이 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투사, 내면의 모습,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해 줄 누군가를 찾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 진정한 사랑,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은 변화합니다. 더 이상 환상이나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가장 깊은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를 기다려온 자신의 모습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융의 관점으로 사랑을 이해하면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매력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영혼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 당신의 내면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다음 성장장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지 못하면 같은 유형에 끌리고 같은 관계를 반복하고 같은 환상을 좇는 등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에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이 당신이 아직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그 답이 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투사, 내면의 모습,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해줄 누군가를 찾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융의 관점으로 사랑을 이해하면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매력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영혼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고 있나요?